don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자원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센터 소장 박지호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2026년도 본대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6조입니다. 2026년도 예산 총액은 15억 4,131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067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5,7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조입니다.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1억 1,2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 연어 방류입니다. 연어 포획장 설치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등으로 4,2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미연어 포획 종소자 인건비는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1008쪽 내수면 종자 생산 및 시험 연구입니다. 토속어종 종자 생산과 첨연어 연구를 위하여 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도시설 정비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 방류로 은어 등 2개 종을 방류코자 시도비 4천만원을 하단의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으로 내수면 성호 양식장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시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구쪽입니다.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으로 관내 내수면 양식어가 2개소에 대한 약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시도비 50만원을 중간 부분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성호 양식장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시도비 1,400만원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으로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확대를 통한 국민 안심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시도비 480만원을 하단의 돌기해삼 종자 생산 방류 및 시험 연구를 위해 2억 2,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 중간 부분 소환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도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소환계곡 관리를 위한 자체로 생태탐방로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비 1억 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 하단의 민물김 연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민물금의 대량 배양 직식과 추출물 활용 연구 등을 위한 인건비와 연구비 등으로 3억 5,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 하단의 초당천 색태하천 복원관리입니다. 작년 6월에 완료한 초당천 색태하천 복원사업에 세한 사후 모니터링 용역 추진 등을 위하여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3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등으로 7,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고 의원입니다. 1008페이지나 1008페이지에 그 어도 관련해서요. 예. 어도 3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3천만 원은 충분합니까? 매년 3천을 세워가지고 네. 2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네. 예, 충분합니다. 내년에도 이게서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뭐 그 국도비 확보 방안은 없나요? 그 매년 이제 금년도 같으면 1억 5천 세워가지고 했는데 네. 국비가 내년부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전환 사업을 할지 도에서의 방침이 결정이 안 돼서 네. 도 방침을 받아보고 일단 하겠습니다. 저도 받아보고 지금 우리가 50천이 국가천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내년도 은어 등 방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올해 도비 내년 도비를 이제 1,0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총 사비가 4천만 원인데 네. 은어를 한 3천만 원 방류하고 뱀장어 1,000만 원 해서 그렇게 두 종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네.
그 은어를 이렇게 그 구역구역별로 이렇게 방류를 하니까 어떻게 효과가 더 좋나요? 어떻나요? 일단은 원하는 지역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촌 쪽에 네. 원하는 마을이 많아서 50척에 거의 많이 했습니다. 네, 오시천 쪽에. 예, 예. 예. 그래서 별다른 민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11페이지부터 1012페이지요. 네. 민물김 연구 증식센터 운영 관리에서요. 예, 지난번 이제 설명하실 때 자연 증식은 기후 영향으로서 채취량이 줄어들고 있고 인공 배양 증식 중심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올해는 또 이제 가뭄이 있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자연 증식 채취량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전년도에는요. 작년에는 올해 그러니까 자연 작년에 증식은 17kg 했습니다. 17kg 했는데 예. 올해는 하나도 없으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저기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가뭄이 가장 가뭄이 큰, 가장 예, 예. 커요? 물량이 너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다단식 경사 그 배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총 몇 대가 설치 운영 중이에요? 지금 7대가 하고 있고 말입니다. 네. 그래 내년에 한 대 더 하려고 8대 한 대 더 추가 내년 예산에서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2025년도 기준에 했을 때 인공 배양 증식으로 채취한 민물김 양은 얼마인지 예. 그리고 이제 같은 시간 소환 계곡 자연 증식으로 채취한 양은 예.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금년 그 인공 올해. 자연은 하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은 42kg 했습니다. 역대 42kg 작년보다 좀 많이 했네요. 작년 작년에는 몇 킬로에서 23kg 했습니다. 자연 인공이 작년에요. 예. 작년에 올해는 총은 40kg 했는데 음, 그 자연이 17kg, 인공이 23kg 이랬습니다. 인공이 이제 23kg요. 예, 그래서 올해는 42kg에서 인공 배양 다단계를 설치를 했고 올해 네네. 그걸 해서 효과가 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2025년대는 42kg를 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2026년에 다단식 경사 배양대 한 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 한 대를 추가함으로써 연간 채취량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제가 그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네. 이게 그 뭐 그냥 산술적으로 한 대 떠서 그냥 넣는 게 그렇게는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그 내년 목표치를 올해랑 같은 한 42kg를 보고 있습니다. 41kg로 보고 예, 예. 있다. 예, 예. 이제 그 경사면 다단면을 하더라도 예, 예. 이제 그거를 유지하는 쪽이다 예, 예.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 업무 추진 보고시에서 소장님께서 상기천다하고 대동굴 일원에서 민물금 배양 가능 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2025년 하반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사해 현지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거기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그걸 하려면 여기 지금 요 소환계곡처럼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가 돼야 되고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이런 게 되는데 물량은 대금굴이 우리보다 여기 소환거보다 물이 많은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네네. 되는데 시설 면에다 이런 걸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대이동굴 이제 이런 데는 가능성은 있는데 예, 예. 또 설비 지금 현재 투자를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자연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이제 조사만 했지 예, 예. 아직까지 사업 추진에 이런 거는 안 한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대이동굴 같은 데서 하는 거는 물이 양도 많고 또 뭐 유속이라든가 어떤 그런 수질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지긴 하나요? 예. 지금 현재 인공 자연이 있습니다, 거기. 인공 자연이 예, 있어요. 예, 인공 자연은 하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시험 배양이라든가 학대 적용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겠네요. 조사만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거 투자하는 게 많이 들어가나요? 시설 갖추려면 저번에 도했는데 한 몇십억 들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민물김 무성 그 포자를 이용한 양식 뭐 기술 개발을 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기술은 실험 단계인지 현재 적용 단계인지 어떻습니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기존 인공 배양 방식과 비교했을 때 증식 속도라든가 또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직 결과는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그때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구 예, 적용 단계라 이 예, 말이에요. 예, 예. 아직까지 결과는 예, 예. 그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우리 박사가 있으니까요.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랑 계속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계속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와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소환계곡 민물김이 탈모 예방이라든가 갱년기 개선이라든가 뼈 근육 이제 건강 증진에 여러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거 봤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일정 부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특허 출원이라든가 기능성 소재로서의 어떤 상품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단계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내년도에 그거 특허이란 걸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예, 특허를 예, 예. 특허 출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저기 갱년이라든가 탈모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능성 이런 그 상품화하는 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그 저희들이 지금 그냥 홍보용으로 기능하는 게 이게 샴푸, 비누, 팩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하나를 더 하려면 보습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원물이 쉽게 말해서 한 100kg 이상 돼야 된다고 그 상대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최고로 생산하는 게 42kg이기 때문에 안 되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100kg는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원활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100kg가 돼야 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삼척시 민물김은 어떤 식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성, 그죠?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상품화하는 그쪽으로 이제 지금 완전히 돌리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업무 추진 보고의 자료를 보니까요, 이 사업의 이제 총 사업비가 5억 6,900만 원에 도비 4천만 원을 확보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2026년 예산은 12 100%만 편성돼 있어서 도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 1,000만 원 더 해서 5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따로 별도로 뽑아놨죠. 민물김 자료 여기 443페이지에 보면은 12 100%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그 시 그거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보고 있지만 생태경관 보존적 관리를 도비 5천만 원을 반영해놨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1,000만 원 올해 4천만 원이고 4천만 원에서 1,000만 원 합해서 예, 5천만 원 가서 하셨다. 도에 가서 그거 잘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왜 4천만 원 확보했었는데 12 100%로 돼 있을까? 도비 확보를 왜 못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민물김이 희귀 생물 자원이자 또 연구 보존 성격을 갖는 만큼요. 국비 연구 사업이나 생태 보존 사업으로 연계 이렇게 해서 국비 확보는 안 되는 겁니까? 왜 국비 확보를 왜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좀 중앙부처 공모라든가 또 R&D 과제 생태 보존 사업 등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 이러면은 국비 확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저희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이게 좀 어떻게 연결이 안 됩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희귀 생물 자원이 있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별로 없는 게 우리 저 삼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 그리고 확보를 못 하죠? 근데 그 공모라는 거는 네. 그 특정 시군을 톡 찍어서 이렇게 하는 공모는 제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R&D라든가 이런 쪽은 한번 네. 해수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우리 삼척시 하나면 이거 우리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삼척시를 콕 찍어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말씀이죠. 네. 또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또 네. 하나를 얘기하신다면 네, 네. 만약 국비가 들어가는 거 가지고 이게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데 네네. 그게 만약 이게 포자거든요. 포자만 퍼져 나가면 제가 봐서는 딴 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유일한 삼척 민물김인데 그 이름부터 바꿀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이게 또 그래요? 국비를 받는 데서 제가 봐서는 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국비가 들어갔는데 포자를 달라든가 뭐 시험을 한다 이러면
좀 곤란이 또 있기 때문에 국비학법은 포절 달라 하고 또 이럴 수 그럴 있어요.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유일하게 삼척 혼자만 여기만 쓰니까 독단적으로 어디다 홍보를 해도 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R&D는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그 R&D 과제 생태 보존 그쪽으로 한번 공모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게 희귀 그거 저기 생물 자원인데 왜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또 문제 때문에 우리 삼척시가 유일하게 보존하려면 또 그런 문제점도 있군요. 예. 하여튼 이거 민물김 연구는 자연 증식 중심에서 인공 배양 증식 중심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전환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서안 계곡은 또 이제 생태 보존 그 중심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물김 연구와 증식은 인공 배양 기술을 통해서 안정화하면서도 뭐 도비라든가 또 이렇게 R&D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외부 재원 확보까지 한다 이러면은 민물김 어떤 연구 그 증식에도 도움이 되고 중장기 운영 쪽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민물김에 대한 증식 운영 관리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 운영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기 연어에 대해서 예. 저 고성이나 강릉은 그 기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연어 양식하고 연구가 활발한데 혹시 삼척에 기업체 문의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 고성이나 양양은 이제 바다 연어 예. 하는 거고 예. 저희도 일단은 우리는 양양 올라오는 거 하는 건데 일단 연어가 종류가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저 양식하는 연어 예. 기업체 여기도 거기 수온이 맞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근데 기업체가 문의한 거 연어가 이제 예. 우리가 옛날에 하는 거 이거 50점 왔다 사원 북태평양을 돌아서 온 4~5년 있다 오는 저는 우리 여기 한 첨연어고 말입니다. 양식 연어, 그 양식하는 건 저 네. 하는 은연어입니다. 은연어. 연어. 예, 그러니까 그 호텔에 가서 시켜 나오는 언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연어. 그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하는 거는 나라 자원 그 올라오는 거 소상하는 걸 자연에서 그냥 그게 산란하고 그러면은 그 부화율이라는 게 순순히 떨어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업체에서 예. 삼척에서 연어 양식을 해보겠다고 문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삼척도 그 수온이나 그런 게 연어 양식의 기후 조건이 맞다고 하니까 그런 기업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기업체 유치에도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대이동굴 관광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 관광센터 소장 심근종입니다. 대이동굴 관광센터 202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18페이지 총 예산액 7억 7,908만 9천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3,754만 7천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9월분까지만 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은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 인건비 4,810만 7천 원,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공원 화장실 관리, 시설물 유지 소모품 구입, 공원 CCTV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6,1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상단의 동굴 관광지 운영 시설비를 보시면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 4천만 원, 매표소 환경 개선 및 응급 보수에 2천만 원, 공원 내 목재 시설 도장 공사에 2천만 원, 대궁굴 비상 대피로 정비 공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공공청사 유지 관리로 8,600
26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무인 경비 용역, 소방 안전관리 대행 용역과 공원 내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동굴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1억 5,788만 원으로 동굴 내부 시설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대금굴 모노레일 유지 관리 용역과 대금굴 운영 관련 전기 요금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동굴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주요 시설비로는 대금굴 모노레일 정기 점검 및 응급 정비 공사로 5천만 원, 환성굴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 1,800만 원, 환성굴 스탯 등 교체와 모노레일 부품 교체에 각각 2천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센터 소장 진부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3억 2,616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99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 레벨 운영에 1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5억 100만원을 다음 페이지 1027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5억 원으로 버스 임차료 1억 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4,5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3억 1,100만원을 하단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레바이크 부품 구입 재료비 1억 원을 캐노피 설치 공사 3억 2천만원 등 시설비에 5,66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호비치 캠핑장 운영에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억 300만원을 102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2억 8,200만원으로 예약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세탁물 처리 용역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천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억 2,100만원을 캠핑장 시설 유지 보수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운영에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억 800만원을 일반 운영비에 7억 900만원을 정거장 시설 관리에 9,100만원 삭도시설 관리 용역비에 4억 2,8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운영비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삭도주행부 자재구입 등 재료비에 5천만원을 주차장 방수 및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신항공원 운영에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1억 5,300만원으로 차량 임차료 및 신용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5,9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제일매표소 및 공원데크 교체 등 시설비에 1억 1천만원을 매표소 짓기 및 전시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운영에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2천만원을 일반 운영비에 8,500만원을 관람금 제작 및 결제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 34페이지입니다. 공운영비에 5,800만원을 공원 정상부 시설 조성 및 데크 보수 등 시설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조 기념공원 운영에 5천만원으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에 2,500만원을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일기 운영에 1억 4,300만원으로 인건비 2,800만원, 일반 운영비 2,900만원, 시설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03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1028페이지에 레일바이크 구입이 10대가 되어 있는데 네. 계획했던 대수는 몇 대입니까? 지금 계획했던 대수는 20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대 계획하고 네네. 있어요. 나머지 10대는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추경에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추경 예. 검토할 예정이에요. 예, 예. 지금 그 레일바이크를 이제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던 거. 네. 교체 시기가 된 거죠. 지금 15년 됐기 때문에 네. 휠이라든가 그 프레임 등이 지금 손상이 온 것들이 있어서 예. 예, 단계적으로 지금 그렇죠. 예. 한 건이라도 어떤 안전사고가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 교체를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좀 확보해 주시고요. 네네. 1033페이지에 해시당 공원 관련해서 지금 뭐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됐긴 했는데 지금 해시당 공원 쪽은 어떻습니까? 뭐 그 체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보수를 하려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해신당공원은 체계적으로 그 전시물들이 훼손되는 것 순으로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단계적으로 예, 지금 예, 보수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해인당 공원이 많이 노화되고 낡고 훼손된 데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준비를 하셨다가 단계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희정 의원님. 네, 소장님 덧붙여서 우리 그 1028페이지 또 레일바이크인데요. 레일바이크가 총 몇 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4인승 100대하고 2인승 40대에서 140대 있습니다. 2인승은 40대고 예. 4인승 100대. 4인승은 100대고 네네. 그게 레일바이크가 몇 년째 됐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 개장했습니다. 2010년도에 네네. 그러면 한 15년 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팀장님이랑 이렇게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레일바이크를 점차적으로 이제 교체 시기가 됐다고 봅니까? 예, 뭐 안전사고로 왔을 때도 지금 프레임 같은 경우에 운영하게 되면은 탈선의 위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예, 지금 휠도 그렇고 많이 지금 훼손된 상태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소장님이 한번 현장에 만드는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독에 아직은 안 가보셨어요? 내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 이제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안서를 평가해서 예, 예. 현장에는 한번 방문해 보지는 않았고 예, 예. 당초에 이분들이 몇 대를 신청을 하셨어요? 뭐 신청이라보다는 저희들이 권장할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10대 추가를 한 20대 정도를 해보고 그걸 해가 직접 운영을 해보고 또 뭐 확보를 한다든가 기존에 저희들이 2대 제작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네. 다른 사업을 해서 제작했던 게 있어서 네. 그 회사에서 제작된 뭐 바이크는 있습니다. 지금 바이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크는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두 두 대 대가 운영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튼튼하기는 튼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뭐이나 이렇게 우리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완벽합니까? 비가림 시설은 저희들이 옛날에 그 난방용으로 해서 천막으로 해서 가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네. 시야를 가리거나 관광객들이 밖을 내다보는 그 문제 있어서 네. 비가림은 캐노피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캐노피만. 따로 양 옆으로 앞 트이면 다 트이고 예, 관광에 그게 좀 뭐 보는데 좀 시각에 좀 방해가 된다 해서 지금 철거한 상태입니다. 예. 그 우리 레일바이크 처음 제작할 때가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이게 수입품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제작하고 제작했습니다. 예. 무슨 이엔진 내제가
네. 거기 유일하게 그때 아마 대부분의 회사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 바이크는 아마 제작을 제작을 했는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소장님이랑 이렇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역의 업체가 이렇게 또 우리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는데 바이크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은 예. 또 뭐 수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무슨 고장이 났을 때라든가 이런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편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레일바이크는 우리 삼척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올릴 때 보니까 35억씩 막 이렇게 올렸어요. 레일바이크에서. 해상 케이블카하고 거의 한 70억 정도 올려서 또 대금굴 한성굴에서 한 30억 해가지고 100억. 나머지 해신당 공원 일부 해서 약 한 120억, 130억이 관광 수입으로 돌았었거든요. 가장 이제 코로나 시기가 오기 전에 예. 그러는데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매년 한 5% 이상씩 지금 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5% 이상이 예.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다시 우리 대표 관광지인 만큼 소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도 레일바이크도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1028페이지에서 1029페이지에 보면은 장어 비치 캠핑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장어 비치 캠핑장 운영에서 예산 편성을 보면요. 2025년도 본 예산 시에는 6억 5,751만 4천 원이었고요. 또 2025년 업무 추진 보고 시에는 7억 3,700만 원이었고 또 2회 추경 시에는 총 사업비가 8억 7,111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본 예산은 4억 9,800여만으로 편성돼서 크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시설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사업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이유는 처음부터 추경해서 다시 확보할 계획인지 아니면 운영 규모 자체를 뭐 축소하겠다는 판단인지 어떻습니까? 그 사업비가 증가됐던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임대료 네. 철도청 대부 임대료가 2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싶고요. 지금 임대료 여기 2억 5천만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안 있지 들어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2억 5천만 원에 돼 있었어요? 지금 1회 추경 정도에 저희들이 지금 다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세울 제가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그거를 자료를 봤을 때는 1억 얼마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25년도에서는 1회 추경 때 1억 5천 1억 예, 4,960 4,900 예. 68만 원을 했는데 또 그렇게 올랐습니까? 예, 그 10년 계약으로 해서 10년 9%씩 계약해서 했던 건데 올해는 얼마라고요? 다시 지금 10년 대부 계약을 맺은 거로 해서 예. 예, 올해 26년도가 2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거의 1억이 더 올랐네요. 예, 예. 공시지가가 엄청 어. 올랐습니다. 예, 감정평가에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장어 비치 캠핑장은 컨테이너 4동하고요. 카라반 10동하고 오토 캠핑장 17면하고 일반 야영장 17면으로 지금 여러 유형의 시설이 지금 함께 운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디이고요? 또 운영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시설은 어느 분야입니까? 이것 중에서 지금 주말 휴일에 가장 잘 나가는 거는 그래도 스파하우스입니다. 컨테이너 스파하우스 4동 있는 거가. 예. 그게 4동 있는 거야 예, 스파하우스. 예. 그리고 오토 캠핑장 17면이 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운영 성과가 좋고 좀 수익면이 좋은 것은 캠핑장입니까? 그래도 그 스파하우스입니다. 컨테이너. 네, 어, 4동. 예. 스파하우스 컨테이너요. 네, 4동 있는 거. 거기가 대략 한 제일 20만 괜찮습니까? 원에서 성수기 때 24만 원. 그래서 장어 비치 캠핑장은 인건비라든가 시설 유지 보수비라든가 공공요금 그리고 철도 부지 사용료를 포함한 고정비를 모두 감안했을 때 투자 대비 수익 구조상 현재 어떻습니까? 흑자입니까? 뭐 조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장호 캠핑장이 그 2017년도 저희들이 3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네. 제가
수익률이라 그래야 되나 해수율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장호 캠핑장은 지금 연 한 14% 정도의 그 전체 사업비에 대하면 수익률 가장 그래도 그 수익률이 가장 좋은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연 14%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전체 사업비로 계산했을 때 14%니까 해수되는 시기는 대략 한 예, 뭐 한 7년, 8년 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이외 추경에 편성된 공유자산 대부료가 즉 철도부지 사용료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4,968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다시 이제 10년 재계약을 해서 거의 2억 5천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대부료는 연간 수익 규모에 대비해 보더라도 지출 규모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장기적으로 해당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대부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한데도 안 팝니까? 철도청에서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다른 사업 계획이 있다 그래서 안 팔고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그 본부 대전에 있는 본부하고 그 재산관리부서 총괄부서인 기재부하고 국토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서하고 예, 한번 예. 방문해서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적극적으로. 예, 이게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수익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부담이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수입액은 거의 6억 5,500여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25년 수입액은 전년보다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 6억 정도. 6억 정도요. 예, 아직까지 이제 뭐 연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네요. 예, 지금 5억 5천 12월 14일까지 5억 5천입니다. 5억 5천요. 네네. 전년도는 이제 6억 5천인데 예. 또 연말 시즌이나 하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조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지금 뭐 주말 휴일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지금 풀로 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장어 비치 캠핑장이 또 이렇게 해양 레일 바이크라든가 해상 케이블카와 함께 어떤 그 세외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그 수익 구조가 좋은 편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소장님 비롯한 팀장님 팀원들께서 토요일 열 없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직접 또 해양 레일 바이크 손님을 모시고 갔을 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그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나오셔서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뿌듯했고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한테도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어 비치 캠핑장은 많은 시민과 이제 관광객이 이제 찾는 대표적인 해양 관광지로 이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표적인 해양 관광지 시설인 만큼요. 시설별 운영 실태와 수익 구조라든가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공유 재산 대부로 부담에 대해서 좀 점검하여서 좀 보다 좀 이렇게 효율적 운영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인 운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 대부료에 대한 부분도 기재부와 또 한번 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한번 매입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 다음이 기금운영계획안인데 전에 우리 이명기 시장님 계시니까 교육경비 관련돼서 이전 자료도 요청을 했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고 다음으로 저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시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무 과장님들 아직까지 시대 아니잖아.
예, 우리 저기 과장님 저기 교육경비 관련돼서 한번 조금 추가 질의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일전에 저기 교육경비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육경비 현황에 대해서 이제 지출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또 말씀해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거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 2024년도 교육경비 현황에서 외부 업체, 관내 업체를 이렇게 사용한 금액이 한 10억 이상 정도가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살펴보셨을 까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관내 업체에서 이용한 부분에 대한 사유가 적정한 평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 경비에 포함된 게 이제 그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외부 강사를 쓰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재료비라든가 물품 구입 면에서 보면은 외지 업체 구입률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교육청에서 어떤 편리성을 해서 어떤 인터넷 구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관내에 없는 품목에 대한 외지 물품을 구입하는 예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인터넷 구매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하여튼 그 가격이 좀 높더라도 관내 업체로 무조건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전달 아닌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자료가 지금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저 이제 방금 받아봤는데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 경비는 뭐 4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우리 학교에 우리 관내에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중고 해가지고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하면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물론 교육지원청은 교육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외의 예산, 그 외에 우리 각종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주시되 저는 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투입되는 만큼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매번 그러잖아요. 1조 원이 예산이 넘어가면서도 우리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기에도 우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의 1년의 세금이 관내로 많이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풀려서 선순환되게 공사를 하면 공사업체들이 식사를 해야 되고 식사하면 우리 지역에서 식당을 하고 식당하는 주인은 세금을 또 내고 세금을 내고 각종 기자재를 구입해가지고 구입하면 구입하는 곳에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장님.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관내 업체를 찾을 수 없다든가 관내 업체에서 이렇게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옥상 방수라든가 이러면 우리 지역에 방수 업체가 몇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로 옆에 인근 시가 가지고 간다는 것도 저는 뭐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격 차이가 난다고 이러는데 가격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날까요? 그거는 이제 그게 가격이 이제
가격 차이가 난다고 관내 업체를 수주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네. 교육 경비는 마무리한다면 교육 경비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곳, 또 뭐 영어 캠프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교육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그런 예산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따로 지자체에서 도와줘서 그런 걸 우리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꼭 네. 협의해서 네. 교육경비 이렇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중에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을 지역에 아까 조금 전에도 쭉 말씀드린 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다 가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거 있었어요. 차량 네. 임대하는데 전부 다 바깥에 옆에 시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드렸고 또 도서 구입 뭐 교육지원청하고 직접 연관이 아니지만은 도서 구입도 조금 비싸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이렇게 구입하면 우리 지역의 서점이 어떻게 살아날 거예요. 교육경비하고는 조금 별개지만은 이런 부분을 조금 금액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5%라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그러면 5%를 좀 맞춰 주십시오 하면 업체가 안 맞춰줄 업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꼭 명심해서 이런 부분을 또 협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내년 1월달에 교육경비 심의회를 하는데 그 교육경비 심의 자료에 아예 그 관내 업체로 한다는 안건을 제시를 해서 하여튼 그 어떤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저렴하다든가 뭐 서비스 차원에서 관내로 하는 거는 정산할 때 인정 안 해주겠다고 아주 못을 박아갖고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정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육경비 보조금은 조금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삼척시 업체로 해야 되는 걸 진짜 못을 박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를 지금 받아서 이렇게 대충 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가격 차이로 인해서 외주 업체에다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가격 차이, 가격 우수, 가격 최우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가격 차이는 우리 삼척 업체에다 맞춰달라 이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분들이랑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춰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담당하는 행정실장님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런 지역 출신 지역에 맞는 어떤 또 그런 대로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구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책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을 구입하고 이랬는데 뭐 조금 중복된 얘기긴 하지만 그다음에 연령별 뭐 프로그램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내 업체가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맞춰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악 뭐 오케스트라 이제 소모품 구입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삼척에도 악기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해랑 이렇게 해서 가격을 다 맞춰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아예 그냥 인터넷 구매하고 다른 지역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맞춰달라면 다 맞춰줍니다. 네. 이것도 이제 좀 말씀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과 후 AI 로봇 코딩 응용 물품 구입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 했어요. 이거 우리 삼척 지역에서 이거
저기 AI 코딩 하는 분이 한 20년 전부터 했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강원도를 다 커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학교치나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거를 하면은 무조건 맞춰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무조건 그 많은 예산을 다 다른 데다 했다는 거. 이거 정말 시정 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학교 승강기 보수 이것도 엘리베이터 그 승강기 보수도 동해에서 했어요. 삼척에도 이게 업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동해에서 해요? 이건 가격과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정말 큰 눈을 뜨고 이거를 관리하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편리성 문제, 인터넷에서 지마켓 구입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우리 시민들이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 삼척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외부 업체에다 하는 거는 무조건 승인할 수 없다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문도 철저히 띄우시고 네. 또 교육경비 보증 강사들을 불러서 한번 미팅도 해주세요.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교육 경비 그 지원하는 건 뭐 지금까지 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우리 유아들하고 초중고의 우리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운영해 주자. 그다음 우리가 시골 학교에 있다 보니까 방과 후에는 학원도 못 가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좀 교육 경비를 지원하자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제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니까 기록도 남고 시민들도 이게 송출되고 있는 거니까 보고 하는데 삼척 교육의 초중 교육이죠. 고등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니까 그죠? 네. 우리가 교육 경비도 고등학교를 여기서 보태줘요. 근데 초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그 기관장이 SNS상에서 마치 의회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고 앉았구나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교육 경비 마치 지원을 우리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렸어요. 교육경비 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이든 기획예산실장 자격으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이제 건덕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불거진 사안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시가 6,800만 원을 지원했고 교육청에서는 1,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 모든 예산이 지원이 돼서 어떤 그런 그 학생들의 어떤 재능 활동을 지원한 걸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예 그 예결위에서 나온 그 전체적인 맥락적인 얘기를 안 쓰고 앞에 부분만 딱 잘라 가지고 표현을 했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교육자로서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일단 이게 이제 교육 경비를 우리가 보조하는 기관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교육지원청 이제
행정과장하고 교육과장을 면담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삼척시나 삼척시의회에서 그 교육지원청을 바라보는 현 시각에 대해서 최대한의 표현을 자제해서 전달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본인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의장님이 이제 그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금명간의 어떤 표명이 있을 거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이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갑질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43억이면은 강원도 내에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따지면은 교육 경비를 조금이라도 좀 더 주자, 애들한테 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건 삼척시의회가 삼척시 시민들이 주는 예산이 제일 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동의하고 또 의회가 또 심의도 하고 큰 심의 없이 그냥 위원회에다 일단 예산을 세워주고 심의위원회에다 넘기는 거거든요. 심의를. 네. 그런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민들이 의견이 교육 초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장이 오해를 하든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그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거죠. 네. 예. 그러나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기관장으로서 정말 교육자로서 자질이 좀 의심스럽다는 그런 또 말씀을 드려요. 예산은 그러면서 내가 금년도에는 일단 예산이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신청된 걸 몇 가지를 좀 보면은 이런 것까지도 시의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좀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이건 교육청이 좀 더 잘하려고 하는 몫이겠구나 하면서 했는데 좀 몇 가지만 볼게요.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제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시골이라는 거 이제 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보태주자.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물론 좀 더 교육 경비는 도교육청에서 해주는 게 맞죠. 그러나 도교육청의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해주자. 그래서 43억이네. 그 43억에 어떤 것도 포함되느냐? 고등학교 진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예를 들면 도계나 원덕 같은 학교들은 학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서라도 좀 책임을 져달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나름대로 안타까움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시골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원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입시학원도 제대로 없어요. 하나가 지금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책임을 져달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럼 도와주는 거죠. 심지어 에너지 마스터 고등학교는 그 건덕이죠. 한국 에너지 마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운영에 1억 2,900이 들어가요.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게. 에너지 마스터 고등학교에 외지 애들이 대부분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를 폐교할 수 없으니까 유지라도 해보자. 이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영월의 상동고등학교가 야구 전용 학교를 만들자.
학교를 폐교시키지 말자, 동문들이라든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억 2,900을 넣어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수혜를 받는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삼척 시민들이 학교를 하나 존치시키려고 이렇게 삼척 시민들의 예산을 투입해 주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전달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장은 삼척 시민들한테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었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의사도 전달이 없단 말이에요. 의회가 무시당한다는 건 시민들이 이런 뜻마저도 뭐가 불만인지,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와서 이런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해 달라든지 자기 의사가 전달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기관장이 그런 의사가 전달됐는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 묵묵부답이다. 부답.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형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가요? 여기에 보면은 정라 초등학교하고 도계 중학교 인조잔디 구장 만든다는 거는 대형 투자를 우리가 약속한 건가요? 그거는 기존에 보면 너무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산발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그 내년도부터는 아예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진짜로 게 이제 시비 보조로 대형 투자가 될 수 있는 사업만 신청을 해라 해서 그 두 건은 사전 심의를 저희가 한 사업. 대형 투자를 약속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래요. 무엇인가 이게 어쨌든 우리가 교육 경비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교육청 예산이 있고 시 예산인데 시 예산은 참 소중한 돈입니다. 우리 시민 전체가 그래도 조금씩 세금을 내서 만들어진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는 우리 삼척의 꿈나무와 미래를 우리 시민 모두가 잘 보살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꼭 거기에 대해서 호소력 있는 전달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교육경비 2024년 교육경비 사용처에 보면 아마 우리가 지역 업체들 이걸 보면 참 암담할 겁니다. 암담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구입하기 귀찮다고 편리성 때문에 인터넷에다가 물품을 구입을 하고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인터넷에서 볼펜 쓰시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공무원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보조금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회신을 주고받는 상황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런 걸 좀 챙겨보시고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여기 가격 차이 이게 책이 없으면 도서 물품이나 책이 없으면 우리가 서점에 우리 의원님도 스탁이겠죠. 서점에 물건을 도서 목록을 주고 구입을 하면 되는데 책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구입 방식이 간편하다. 이게 관내 업체 사용 이용 거기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적어냈는지 구입 방법이 간편하다. 그 저렴한 가격 수도 배관공사 G2B로 구입 관내 업체 없음. 참 설비 업체가 우리가 없고 거기 옥상 방수 외벽 개선 공사 G2B로 공사 진행 관내 업체 없음. 1,900만 원짜리예요.
탄성 포장재 1,600만 원지 이것도 G2B로 하고 폐기물 처리도 G2B로 해서 공사 진행 업체 같이 진행시키고 이랬는데 지금 대부분 그래요. 편리성, 주문의 편리성. 그러니까 앉아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어쨌든 간에 한번 잘 거기 2024년도 거니까 2025년도께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시고 2026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모두가 반영돼서 할 수 있게끔 거기 우리 학교의 운동장이나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협조에 대한 공문과 함께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첨부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급 운영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명시 2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임영기입니다. 그 2025년도 명시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명시 2월 대상 사업은 2025년도 본 예산과 추경 예산에 편성된 세출 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금년도 명시열비 총액은 188건에 975억 6,975만 1천원으로 국도비가 281억 6,735만 5천원과 시비 694억 2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2월 사유별 현황으로는 준공기한 미도래 754억 6,100만원, 그 행정절차 이행 등 164억 4,600만원, 보상여비 지연 등이 5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부서별 10억 이상 2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세서 2페이지입니다. 그 폐광지역 사업단의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비 22억 7,346만 2천원입니다. 요 사업은 그 현재 도계 석공사무소 본관동하고 중앙통제실 보상비입니다. 이게 다행히도 12월 12일자로 20억 정도가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에 13억 620만원과 다음 회계과 소관의 임원 출장소 신축에 13억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언론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로 이제 임원 출장소 신축 공사에 5억 하고 그 원덕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가 소관의 그 삼척 도어부 동원 복원 사업 국고 사업에 12억 5,0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관광정책과의 삼척 케이블파크 178 조성 국고 사업에 27억 4,200만원과 12사업 34억 5,401만 8천원을 각각 2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체육과 소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고 사업에 10억 원을 2월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에 경제과의 하단부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19억 6천만 원을 2월 요구하였고,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략사업과 소관의 관광휴양흥 아리백 뉴딜타운 조성 사업비 52억 원과 그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천년 삼척 아트피아 사업에 49억 6,040만 2천원. 그리고 같은 맥락 사업인 정라문화공간 조성 사업 소멸기금 사업에 10억 1,9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사업으로 20억 983만 1천원과 그 같은 사업 폐산업시설 그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에 13억 6,800만 원을 2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 수안가 소관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지원 사업에 13억 6,500만 원과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비로 16억 3,417만 9천 원을 2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가 소관입니다. 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15억 6,533만 8천 원과 이건 월천교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교곡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6억 7,444만 4천 원과 마합천 지방하천 정비로 31억 3,41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농업 기반 정비 사업으로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에 10억 9,581만 1천 원과 부남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17억 2,527만 원, 그 하장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 17억 8,953만 5천 원을 2월 요구했습니다. 그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2페이지 건축가 소관입니다. 그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수도 사업소의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20억 2,501만 원을 요구했고, 그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의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 사업비 15억 1,180만 1천 원과 자체 사업비로 25억 8,806만 1천 원을 2월금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2025년도 명시 2월비는 지난해 요구액 대비해서 약 한 70억 정도는 감소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석공 사업소 보상비 나간 걸 따지면 한 100억 정도가 좀 줄어든 상황인데, 하여튼 연말까지 저희가 어떤 기성금을 최대한 집행을 하면은 최소 한 200억 정도, 150억 정도는 더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월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야기전 의원님. 네, 실장님. 명시 2월에 대해서 어떤 우리 실과 소라기보다는 일단은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예산을 2월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좀 감소시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본의원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론 명시 2월도 되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은 자재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사고 시작을 했다가 사고 나가지고 사고 2월이 되고 또 명시 2월이 되는데, 명시 2월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고도 하나도 집행도 못하고 바로 2월 시키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뒤에 과장님들도 실과 소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2월 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3회 추경, 2회 추경에서 2025년도 2회 추경에서 1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네. 세입 예산을. 그다음에 3회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안 되고 예산이 더 정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결산 4월 달에 결산을 마지막으로 해보면 보통 보면은 약 한 2월 금액이 한 2천억 정도가 있어요. 명시 2월이든 사고 2월이든 뭐 계속비 사업이든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당해 연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하게 뭐 2월 사업비가 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는 뭐 규정에도 법 규정에도 있습니다. 2월 시키라고 명시 2월 하라고 사고 2월 하라고. 그렇지만 그래도 당해 연도에 우리 시는 1회계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로는 세입 세금을 받아서 국비든 도비든 우리 시 자체 예산이든 자체 수입을 해서 총 사업비를 가지고 총 지출에 원래 가면은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장님. 그죠?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큰 사업들 관광개발과든 관광정책과든 간에 이런 사업 부서들이 당해 연도에 기본 계획을 잘 잡아서 또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2년 3년차 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가더라도 당해 연도에 얼만큼 정확하게 예산을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비용 추계를 해서 그 금액을 가능하면은 금액을 집행하고 최소로 조금 전에도 실장님 말씀드렸지만은 2월 사업을 시키지 말아야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풀리는 세금도 약 한 1,000억이 지금 명시 2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 시켜주시면 좋겠다.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뒤에 우리 실과소 사업부서장께서도 다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사업비를 비용 추계를 편성을 하실 때 당해 연도에 만약에 초에 반드시 초에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본 예산에다 담아야 되고 만약에 본 예산에 담지 않아도 후반기에 하반기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잘 목을 잘 조정해서 담아서 정말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2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4년째 예산 작업을 해보다 보니까 물론 이게 이제 그 각각 장단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2월이 과연 2월을 해서 그 하는 게 낫는지 2월 줄이고 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는지는 각각 장단점을 다 있긴 하더라고요. 있긴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에는 1,000억을 넘겼습니다만은 그 요구액 기준입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1,000억 조금 넘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한 금년도 요구액 1,970억 정도 했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을 이제 지금 짤 때 이게 그러면 과연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은 그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공기한하고 별도로 자체 사업이 이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내년 이제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도 추경을 좀 8월경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2월 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으로 끌고 가야지만 이 사업이 연할이 되겠다는 측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이 한 100억 정도 되니까 하여튼 그 900억 단위로 800억 단위로 좀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반기 조기 집행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 조기 집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책도 있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국도비가 연말에 한 11월 달에 이렇게 막 배정되기도 하고, 배정되다 보니까 설계하기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2월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능하면 뭐 명시 2월이든 사고 2월이든 이걸 2월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사업부서에서 최대로 적정하게 사업비를 편성을 비용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최소한 단 1억이라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원님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게 이제 집행을 언제 하느냐, 언제 집행이 되느냐, 이게 지역 경기하고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 수 있냐도 좀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예,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저 시장님, 우리 저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 2월 금액이 예산 관리 잘 하셔서 많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의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서 삼척 시장이 제출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본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삼척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12월 18일 목요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